노면 상태가 안 좋은 걸 감안해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반면도 진짜 시트가 좋아. 승차감도 훨씬 좋은데 말이 안 돼. 시에나 2열이랑 승차감 똑같은 것 같아. 오히려 좋으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운전하는 건 여러 가지 시승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두 차의 2열과 3열에 앉아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혼자 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 운전은 저희 김규윤 기자에게 맡기고 옆자리에 임정환 기자가 지금 함께 타 있습니다. 임정환 기자가 이 미니밴 타본 경험이 많다고 해서 불러봤는데 지금부터 국도랑 고속화도로를 적당히 섞어 타면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떤 승차감을 보여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길은 국도인데 되게 노면이 안 좋은 국도예요. 그래서 거친 노면에서의 승차감을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2차로 충청도까지 여행을 갔을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전륜구동 모델보다 지금 타고 있는 4륜구동이 2열 잔진동이 적게 올라오긴 합니다. 이건 휠 사이즈, 즉 타이어 편평비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17인치 타이어를 낀 사양이 이 시트를 타고 전해지는 잔진동이 확실히 적은 느낌이 듭니다. 이 시에나 2열 시트 진동에 대한 얘기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시에나 정말 잘 만들어진 차고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 많은 차긴 하지만 뭔가 이 2열 시트와 차체가 고정이 좀 덜 된 느낌? 개인적으로 전륜구동 모델 탈 때 2열 승차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시에나를 탔고 4륜구동 모델을 접했는데 지금까지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걸 감안해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노면이 안 좋은데 임정환 기자 느끼기에는 좀 어때요? 저도 이 시에나를 탔을 때 1열 승차감은 정말 좋았거든요. 경쟁 미니밴들 중에서 압도적인 승차감이 나온다라고 1열에서 느꼈는데 2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승차감의 하락폭이 좀 큰 나머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승차감이 나왔는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시트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등받이를 딱 눕혀서 머리에 딱 댔을 때 약간은 그 덜덜덜덜덜 하면서 올라오는 그 특유의 질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미국 도로에 맞는 세팅으로 잡혀져 있는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쭉 뻗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도 조금은 고속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도랑은 조금은 속도의 영역대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주행 안정성에 초점을 둔 세팅으로 저는 느꼈고, 노면의 상태를 봤을 때 이 정도면은 2열도 17인치 휠 사양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1열 승차감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진짜 1열은 정말 편해요. 딱히 SUV보다 승차감이 떨어지는 승합차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서스펜션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운전을 직접 할 때 거슬리는 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브레이크 페달인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초반 제동력을 회생제동으로 끌다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데 그 초반 구간,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때의 구간에 감속되는 정도가 조금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질감이 약간 있어요. 그 점 외에는 이 시에나를 직접 운전할 때의 환경은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모든 차들을 같은 코스에서 한 번씩 꼭 주행을 해보는 버릇이 있는데 이런 미니밴도 고객길을 한 번씩 타보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리아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 고객길을 운전을 할 때 운전자 의도대로 상당히 잘 따라와주고 버거워한다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승차감까지 1열은 잡았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차종 대비 확실한 우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의 파워트레인 스펙이 합산 최고 출력이 246마력이고 공차 중량은 2.1톤이 더 넘어가는데 저도 어쩌다가 이 차로 중미선을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건 힘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버겁다. 왜냐면 차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코너를 돌 때 밖으로 밀려나간다거나 그런 느낌은 생각보다 크게 못 받았습니다. 그때도 4륜구동 모델을 탔었고 바퀴 구동력 제어를 정말 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토요타가 역시 기본기는 아무리 미니밴이더라도 균형이 참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부 다 고만고만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북미에서의 판매량은 이 시에나가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그래서 과연 뭔 차이가 있길래 그럴까 이러고 타보니까 북미에서 이런 차는 보통 자식을 학교에다가 데려다주는 용도로 많이 쓸 텐데 솔직히 도심에 산다면 괜찮겠지만 조금만 외곽 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학교 가는 길도 꽤 멀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내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그 먼 거리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운전자한테 피로가 누적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열 승차감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운전자의 운전 집중도에도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도 확실한 이득이 있을 것 같고, 거친 노면을 처리해주는 능력이 괜찮고 고속 안정성이 괜찮다면 북미에서는 딱히 승차감에 대한 불만을 느끼지 못하겠다. 특히나 2열, 3열에서도 더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요타라서 내구성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전에 시승했을 때 이 시에나를 한 800km 이상을 주행을 했거든요. 2열에도 타고 직접 운전도 하면서 한 800km 이상을 탔는데, 그때 가장 많이 체감됐던 거는 이 E4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의 완성도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E4 시스템을 그때 이 시에나로 처음 경험을 했는데 솔직히 앞에는 엔진이랑 모터가 같이 작동을 하니까 출력이 확실하지만 뒤에 모터가 얼마나 도와주겠어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모터 출력이 확실하게 딱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그게 주행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이 E4 시스템이 뒤쪽에 전기 모터를 따로 두고 이제 앞쪽에는 엔진과 전기 모터 2개, 토요타의 그 전통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차를 구동하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한순간에 뒤로 몰아줄 수 있는 힘의 양이 많아요. 원래는 앞에 100, 뒤에 0으로 하다가 뒷바퀴로 힘을 많이 몰아줄 일이 생기면 최대 80%까지 뒷바퀴로 힘을 몰아줍니다. 이 차가 합산 출력이 246마력이라 그렇지 리어 모터 출력만 놓고 보면 또 꽤 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구동력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속도가 대략 시속 70 이상 80km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외부 소음이 살짝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2열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뒤에 3열 쪽에서 풍전음이 생겨서 들리는 것 같고, 또 뒷바퀴가 있는 저 휠하우스에서 울리는 이렇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네요. 제가 이 시에나를 오랫동안 타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에나는 3열 시트가 팝업 시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래에서 들어 올라오는 시트잖아요. 근데 그걸 딱 시트를 들어 올렸을 때 그 부분에서 들이치는 소음이 꽤 큽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서 네, 거기서 이제 바람이랑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소음들이 약간의 흡음재가 조금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 3열 시트를 뒤로 접어 넣으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지금 펼쳐놔서 네, 그래서 안쪽에서 조금 소리가 울리고 그게 2열까지 넘어오는 경향이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시트를 접어 넣으면 시트가 흡음재 역할을 하면서 소음을 좀 줄여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면 상태가 좋아지니까 시트로 올라오는 잔진동이 진짜 적어졌네요. 맞아요. 특히나 이 시에나의 승차감이 약간 약점을 가지는 부분이 이 교량 연결목, 그 부분을 조금 신경질적으로 뱉어내는 질감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만 없다면 노면이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잘한 범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냐의 차이인 것 같고, 또 시트 품질 자체는 괜찮잖아요. 저는 허벅지가 딱 다 담겨요. 그래서 몸을 약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어느 정도 있어서 등받이는 좀 뭔가 탄탄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시트의 만듦새 자체는 저는 불만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카니발 시트랑 비교를 해서 제가 키가 183 정도 돼서 사실 조금 뜨긴 해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살짝 뜨긴 하지만, 카니발 시트는 약간 앉아있을 때 엉덩이가 앞으로 약간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종아리에 조금 부하가 가는데, 이 시에나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뒤로 쏠리면서 그 부분이 억제가 돼서 훨씬 더 피로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석도 시에나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제 체감으로는. 3열에 앉으니까 이 차가 새삼 큰 차라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제 앞으로 보이는 이 좌우 폭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운전자와의 거리도 상당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운전자한테 들리겠지만 운전자가 말하는 건 저한테 들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시트가 워낙 2열보다는 조금 간소화된 시트이기 때문에 일단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키가 작은 저한테도 다리가 많이 뜨고 등받이도 좀 탄탄하고, 특히 이 각각의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뭐 등받이 날개나 허벅지 날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동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종합적인 느낌은 사방에서 조금 시끄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주환 기자는 3열 시트가 되게 버거워 보여요. 키가 183이라 뭔가 되게 어정쩡해 보이는데, 이 정도면 몇 시간까지 갈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면 조금 힘들겠다 싶은 수준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이게 시트가 조금 짧기는 하거든요. 왼쪽 허벅지에 반도 지금 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깎여 있는 게 아쉬워요. 근데 역시 미니밴답게 공간 하나만큼은 넉넉하다 보니까 답답함이 없어서, 그래서 조금 장거리를 가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시트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3열이 앞뒤 슬라이딩은 안 되지만 등받이가 좀 누워서 가볼까요? 오. 자. 이 정도면 대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대구는 저는 안 갈래요. 안 가고 그냥 KTX 타게.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트가 불편해서 그런 거지, 승차감 자체는 카니발의 3열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승차감을 봤을 때 1열은 카니발보다 승차감이 압도적으로 좋고 2열은 카니발보다 승차감이 조금 아쉬운 정도인데 3열 와서는 승차감이 카니발보다 또 확실히 좋아지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종합 점수는 시에나가 그래도 높죠. 낫다. 아, 뭔가 마냥 편하진 않네요, 자세가. 이 시트 등받이 조절하는 방식이 조금 더 잘 닿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조상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열에 앉아있다 보니까 저 앞머리가 돌아나가면서 기우뚱기우뚱 하는 게 더 격렬하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카니발은 방금 전과 같이 고속에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3열에 앉아있으면 오 하면서 약간 기우뚱기우뚱 하는 그게 좀 확 와닿는데, 이 시에나는 아무래도 좀 앞쪽에 회도성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앞머리가 샤프하게 쇽쇽 잘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불안하다던가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에나 2열, 3열 저희가 간단히 리뷰를 해봤고요. 이어서 바로 알파드의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알파드 2열입니다. 지금 시에나와 똑같은 코스로 저희가 주행을 시작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노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국도를 먼저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발한 지 지금 3분도 안 됐는데 확실히 2열 시트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티가 나네요. 기본적으로 이 차의 시트와 차체 사이에는 방진 고무가 추가로 더 덧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에서 차체를 타고 시트로 넘어오는 그 진동을 중간에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가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느낌은 시에나와 비슷하게 들지만 잔진동이 현저히 적습니다. 추가로 이 시트의 품질 자체도 한 몫을 하겠죠. 지금 대충 앉아있어도 시에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차를 타는 듯한, 아, 이게 의전용 차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방석 길이는 시에나보다 막 길고 그러진 않아요. 비슷한 것 같고, 대신 등받이와 이 팔에서 느껴지는 이 푹신한 감각이 시에나를 월등히 앞섭니다. 임정환 기자는 타보니까 어때요? 임정환 기자가 특히 구형 알파드를 일본에서 타봤다고 해가지고 특히 이 차량은 좀 직접적인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전 세대 알파드를 탔을 때 그때는 사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좀 도로 여건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승차감이 성숙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때 알파드는 이 알파드와 저희가 방금 전에 탔던 그 시에나의 중간에서 조금 더 알파드 쪽으로 기운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이라서 조금은 잔진동이 올라오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신형 알파드는 잔진동을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는 플래그십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서스펜션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장착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차감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차체 강성 개선이고 두 번째는 서스펜션 개선입니다. 일단 차체 강성 같은 경우에는 이 승합차의 뼈대를 보면 빈 공간이 정말 많잖아요. 문이 열리는 면적도 크고 또 전고도 높다 보니까 특히 알파드는 2m에 가까운 키를 갖고 있고 뒷문짝의 넓이도 상당합니다. 결국 일자로 쭉쭉 뻗어 있는 구조물들이 힘을 훨씬 더 잘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곳곳에 뭐 A필러라든지 사이드 스커트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뼈대 강성을 훨씬 더 신경을 써서 강화를 했고요. 하부에 V자형 브레이스를 덧댔습니다. 이게 차의 비틀림 강성에 도움을 주는 부품인데 사실상 튜닝 부품이라고 봐도 손색 없을 정도거든요. 또 서스펜션은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들어갔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의 주파수를 감지해서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주파수를 또 발생시켜서 최종적으로 진동을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작동을 하고 어떨 때 안 하는지는 사람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요.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구현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하나 넘어볼까요? 지금 이거는 아스팔트 구조물로 만든 방지턱이 아니라 고무로 된 방지턱 있죠. 도로에다가 순식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지턱을 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엄청 큰 방지턱이죠. 맞아요. 뾰족한 건 아니고 앞뒤로 폭이 넓습니다. 높이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같은 구간을 지나보니까 시에나와의 차이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몸에 들어오는 충격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분산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구간을 지날 때 시에나 대비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던 게, 시에나는 진동이 확실하게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알파드의 승차감은 그 거친 노면을 지나간다는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의 그 정도에 불과한 진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이 주파수 감응형 서스펜션, 그리고 시트와 차체 사이에 있는 그 고무 부품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슬슬 속도가 높아지는데 누워보죠. 시트를 각자 편한 자세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살짝 손 꺾어서 하기가 약간 불편하네.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러고 저는 마사지도 켜야겠어요. 저도 마사지까지 켜고 누웠는데 개방감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부분적으로 열리는 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보통 이 선루프가 앞뒤로 짧은 경우가 있잖아요. 좌우로 폭이 넓고. 근데 이거는 앞뒤로 길다 보니까 확실히 지나가는 요소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더 오래 조금 머무르는. 더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시트의 분명한 장점이 전동식이라는 거, 그리고 애초에 시트의 품질 자체가 좋다는 것도 있지만 뒤로 내려가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짜 우와. 네, 지금 다 내려갔네요. 아마 뒤에 닿은 것 같기도 한데. 뒤에 안 닿았어요. 정말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만 남기고 안 닿았습니다. 네, 지금이 등받이를 완전히 내리고 종아리 받침대는 다 올린 상태입니다. 비행기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딱 한 번 타본 적이 있는데 그때랑 비슷하네요. 얘는 그래도 자동차 시트라는 게 티는 나긴 해요. 적당히 굴곡이 있고 특히 상체가 완전히 일자로 눕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자동차에 이 정도 시트가 들어간 건 진짜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가 벨트 라인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차의 목적, 의전이라는 목적에는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1열과 2열 사이에 집 밖에서 보면 Z자로 이렇게 라인이 가 있으면서 운전석 쪽 벨트 라인은 낮고, 그리고 2열 쪽 벨트 라인은 높잖아요. 이게 저는 철저히 의도된 거라고 보거든요. 디자인적 요소보다는. 왜냐하면은 운전석 쪽은 아무래도 의전주행을 하는 차량이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큰 차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시야도 중요하고, 이렇게 벨트 라인이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속도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운전을 하게 유도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2열에 와서 벨트 라인이 높아지니까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땅의 속도감이 덜 느껴지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그렇게 연출을 일부러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스듬히 올라가잖아요. 답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앞으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더 멀어지게 되니까 속도감을 덜 느끼게 되면서 안정감이 생기고, 반대로 나한테 가까운 곳이 확 보이는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거기서 답답하지 않는 이런 중간 지점을 되게 잘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열 주행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 2열 승차감이 진짜 좋다고 여러 리뷰어분들이 평가를 하셨고, 실제 고객분들도 2열 승차감만큼은 아쉬운 게 없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가끔 이 차는 거의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오늘 알파드 2열 처음 타보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거든요. 진짜 뒷자리에서 타면 S클래스 같은 느낌이 나올까? 7시리즈 같은 느낌이 나올까 했는데, 솔직히 에어 서스펜션 달린 플래그십 모델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저희가 아까 초반에 지나온 그런 굴곡이 많은 노면에서도 훨씬 더 완충을 잘하고, 가끔씩 잘못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뒷바퀴가 땅으로 뿡 떨어진다는 느낌은 분명히 전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까지 너무 올려칠 만한 성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긴 분명 좋지만요. 에어 서스펜션의 최대 장점은 노면이 아무리 거칠더라도 차체가 어느 정도 수평을 더 잘 유지를 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코어 서스펜션 특유의 느낌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노면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구간에서는 이래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구간이 아주 작게나마는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희가 막판에 와서 조금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미니밴 2열 중에서는 이길 차가 없긴 해요. 압도적이죠. 그건 맞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알파드 3열입니다. 3열도 마찬가지로 출발한 지 정말 3분
3분도 안 된 시간에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받쳐주는 부분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쿠션이 진짜 괜찮네요. 얘는 보조 시트인데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헤드레스트는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3열인 걸 감안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임정환 기자 느낌 어때요? 저는 아까 시에나의 3열이랑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준준형 SUV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준준형 진짜요? SUV의 2열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트의 구성은 뭐 아주 조금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승차감만큼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시트 쿠션 길이 이런 것들은 3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 뒷바퀴 위에 앉아 있는 건데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진짜 많이 걸러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승차감이. 2열은 이게 기대치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2열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좋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제가 하기도 했는데 3열은 진짜 기대도 못했습니다. 부산도 가겠죠, 이 정도면. 아, 가고는 않죠. 저 오히려 3열에 있을 때가 에어 서스펜션? 이런 느낌이 네, 방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출렁할 때 느낌이 진짜 부드럽다. 3열 이 정도로 극찬한 차이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에스컬레이드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3열이 있는 SUV잖아요. 풀사이즈 SUV인데 그 차의 3열보다 이 알파드의 3열이 승차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극찬이다. 에스컬레이드가 한 4천만 원 더 비싸죠. 그쵸. 그리고 그 에스컬레이드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조합해가지고 만든 서스펜션이고 가격도 3-4천만 원 더 비싼데 이 차의 3열이 훨씬 더 나아. 그래도 에어가 아니긴 해요. 방금 또 되게 거친 데를 꽝 밟으니까 좀 솔직하게 올라오는 편이 있는데 3열 얘기 너무 좋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예상보다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열이 아무리 미니밴이라고 그러더라도 3열은 약간 버리는 공간에 가깝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타야 될 때, 잠깐 이동해야 될 때 잠깐 쓰고 그 정도의 용도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3열에 대해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제 기대치보다 너무 좋은 지금 승차감이 나오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음 면에서는 2열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트렁크 패널이랑 제 귀랑 너무 가까워서 차체 뒤에서 공기가 몰아치는 소리가 조금은 솔직하게 들려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도 2열보다는 분명히 더 들리긴 해요.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에 따른 비교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아반떼 1열 정도의 MVH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음, 그 정도의 로드 노이즈가 올라오는 것 같고 어디 장거리를 가더라도 크게 거슬릴 정도의 소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반떼가 2천만 원이니까 요만큼 자르면 2천이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2열이야 뭐 당연히 머리 위가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좋지만 3열 창문도 시에나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시에나는 이 중간에서부터 아래로 라인이 뚝 떨어지는데 얘는 살짝만 이렇게 창문에 가까이 고개를 가져다 대도 하늘도 되게 잘 보이고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알파드도 시에나랑 마찬가지로 뒤로 조금 더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버를 하면 이 정도? 딱 좋네요. 근데 이러니까 조금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 네, 같기도 앞으로 조금 해요. 더 네. 밀려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여기서 이 쿠션이 정말 조그만 각도가 올라왔다면 완벽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접어서 위로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잊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3열은 3인승입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저희가 앉으니까 이거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체구가 작은 편이고 여기가 큰 편이라 좀 평균치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있는 걸 제외하더라도 좌우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두 개의 시트가 각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 경험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6명만 앉으시고 가운데는 이렇게 팔걸이 빼서 이렇게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알파드의 3열은 그냥 승차감으로 찢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대의 비교 시승을 하기 전에 알파드는 무조건 의전용이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실제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조금 비싼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드시고 4인 이상, 한 5인, 6인 가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패밀리카 쓰시면 다른 차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알파드가 전고 자체가 높고 특히나 이 앞유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3열에 앉아있더라도 전방 시야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시야나만큼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 2열 시트의 부피가 꽤나 크고 가운데 통로가 전혀 없을 만큼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충분히 앉을 만큼 시트를 다시 조정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답답할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리뷰를 위해서 제일 앞으로 빼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예상 밖의 3열 시승 소감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서 두 차의 특징을 정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파드와 시에나 두 가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미니밴 비교 시승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크기부터 옵션, 승차감 여러 가지 면에서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약 3천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 이 부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차의 장기는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시에나는 일단 큽니다. 특히 실내 좌우 폭이 커서 최대 탑승 인원이 앉았을 때도 조금 더 여유로운 어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3열 시트를 접었을 때의 트렁크 활용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알파드보다 공차 중량이 가벼운 만큼 같은 4륜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복합연비도 더 높게 인증을 받았고요. 알파드는 말 그대로 돈값을 하는 차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 2, 3열 승차감이 전부 뛰어나고요. 특히 2열과 3열은 동급 어떤 미니밴을 가지고 와도 이 차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결론까지 도달했습니다. 또 방음과 방진 대책까지 철저히 세운 덕분에 어떤 곳에 앉아도 아주 쾌적하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미니밴 비교 시승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럼 또 다른 재밌는 비교 시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